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고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주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관입니다. 오늘은 아베의 거짓말과 너무 닮은 그놈의 태블릿 PC와 박근혜 7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쿄시장이 급하게 나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도쿄의 확진자가 41명이 늘었고 그러하니 외식 자제, 외출 자제를 해달라. 일본 국립병원 검사자 숫자는 20만 명, 그 중에 300명이 입원 중이고 더 이상 입원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병상 3,000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쿄지사의 아침 브리핑 내용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늦춰왔던 확진자가 등장하고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지자 아베도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거짓말을 해왔으니 이 국면이 끝나면 일본 아베의 심판만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이 있죠. 본질을 외면하고 물타기만 하는 구구들의 모습.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식 고추 만지다란 속담. 속담의 의미는 애초 잘못된 일에 애착을 갖고 이루려 하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다시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떠오르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떠올리려고 하는 이슈가 있다가 정확한 답이 되겠죠. 첫 번째 이슈는 그놈의 지긋지긋한 태블릿 PC입니다. 변희재가 또 태블릿 PC는 김한수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한수 행정관이 요금을 냈으니 태블릿 PC는 김한수 것이다. 그러므로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검사가 어느 건설업자에게 금전, 향응, 성상납을 받았다. 그럼 스폰서 검사가 받은 금전은 스폰서 검사 것일까요? 건설업자 것일까요? 그러기에 스폰서 검사가 법정에 서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그 돈은 빌린 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변희재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고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죠? 그럼 화면 한번 보시죠. 검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성 씨가 이미 이 태블릿 PC로부터 송수신한 내용들은 본인이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다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논의가 그렇게 중요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들이 그렇게 믿고 영웅시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믿겠나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오늘 메시지가 있었는데 톡톡 막 부자적이고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도 아니고 딱 꽂히게. 딱 꽂히게. 나중에 다 듣고 나면 그것만 남는. 그것만 남는다. 근데 이건 너무 막 그 라프하게 구절이 얘기를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띄엄띄엄 아이디어를 나열하면 최순실 씨가 이를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 말합니다. 최순실이 다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설문을 가다듬고 있죠. 변희재와 김진태 그리고 아직도 태블릿 PC에 매달리고 있는 극우 세력의 주장은 밥은 먹었는데 그 밥을 젓가락으로는 먹었는데 숟가락으로는 절대 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일반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관여를 했다. 다시 밥을 먹었다란 사실에 분노를 한 것을 변희재는 밥은 먹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나 절대 숟가락으로는 먹지 않았다라는 논점 흐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판단 능력을 IQ 50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또 이런 IQ 50 같은 논점 흐르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라고 영락없이 또 성땡준이가 태블릿 PC 이야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태블릿 PC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변희재가 똑같은 소리를 하죠. 밥은 먹었지만 숟가락으로 절대 먹지 않았다. 얘는 뭐 이젠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안녕하십니까, 성땡중입니다. 이 말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또 이 와중에 세월호 사건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친일구구가 또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해상사고가 나도 이걸 철저하게 은폐하기 때문에 희생자 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매년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베의 은폐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대목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특유의 투명한 민주주의 언론 환경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하냐는 한국 아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세월호 사태였다면 이란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비유적으로 일본이 확진자 수를 일부러 찾지 않는다는 것은 망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죠. 그런데 어쩌죠? 이제부터 일본은 그야말로 팬데믹의 시작인걸. 일본의 확진자가 많아지면 또 어떤 드립을 칠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서인이를 도와주지 않는 일본 뉴스가 나와서 얼마나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이유는 결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밝힌 7시간의 내용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 시간에 침실에 있었고 최순실을 만났고 머리 하는데 2시간을 썼고 뭐 더 나열해야 되나요? 이 7시간의 증거를 황교안 이 사람이 대통령 기록실에 발빠르게 보내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를 했죠. 요즘 갑자기 코로나19 사태에서 태블릿 PC와 세월호 사건을 다시 화제에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4.15 총선의 여론 흔들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렇지만 구구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 빼고는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데이터가 증명해주죠. 팬데믹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뭐든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죠. 설사 정부가 불리한 상황이어도 말이죠. 그것을 해외 언론에서 앞다퉈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국민성을 칭찬하는 뉴스를 불편해하고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부인까지 하고 있네요.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고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꼭 극복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